예, 이번 시간에 우리 영수증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우리 교재 130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론부터 좀 정리를 하면,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소득세 신고하게 되면 신고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출 증명서류가 21년 귀속 증명서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22년도부터 5년이니까 27년 3월 31일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월 달까지 신고 기한이니까 5월 31일이고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1일까지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무를 하시다 보면 관련되는 증빙 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기본 5년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증빙 자료 어떤 걸 받아야 되느냐?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증명서류 받아서 보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 계산서, 조특법에 나오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포함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다음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현금 영수증, 이런 네 가지 종류에 대한 부분들을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업자라는 개념, 그 다음에 공급받는다라는 거, 지급한다라는 거, 요 요건들이 갖춰지면 요 네 가지를 전부 다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의 개념이 뭐냐?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없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업자, 누가 사업자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사업자 등록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업자 등록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타고 다니는 중고자동차나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중고차 개념이 똑같은 중고차이지만 하나는 사업자고 하나는 비사업자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든 개인이 타고 다니든 차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타고 다니는 차를 제가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서 구입했다라고 하면 직원은 어떻죠?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증빙을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제가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 가서 차를 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는 자동차를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금 계산서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업자와 거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입니다.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유권 이전을 의미합니다. 소유권 이전. 인도, 양도, 사용, 소비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인도나 양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사용, 소비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부동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죠. 그대로 있지만 그 부동산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는 부분입니다. 임대함으로 해서 그 공간의 사용 권리를 넘겨주는 부분이죠. 그게 소유권 이전 개념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느냐 하는 건데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서, 즉 합법적으로 이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전이 될 때 그걸 공급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가 지급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대가 지급은 현금, 수표, 교환, 상계, 대물 변제 등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모두 포함해서 사업자와 공급 개념, 대가 관련되는 부분이 충족이 되면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사업자의 거래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정규 증빙 수취해야 된다. 사업자와의 거래인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이 이전됐느냐, 인도, 양도, 사용, 소비됐느냐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방법이 계약이나 법률에 의한 거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냐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정규증빙 수취해야 됩니다.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충족을 못하게 되면 정규증빙 수치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규증빙 수치해야 되는데 미수치했을 때는 가산세 2% 있다라는 거고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으로 기타 증빙에 의해서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입증하면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산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131페이지에 영수증 거래처 등록 방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관리에 재무회계 쪽에 기초정보 관리에 보시면 세 번째 영수증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영수증 거래처 등록 메뉴에다가 영수증 거래와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우리 회사 그러니까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었죠. 거기에서 등록하는 방식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132페이지에 영수증 거래처를 등록하시오라고 해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자, 101번 백두식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1번 백두식당. 자, 이렇게 거래처 이름 등록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합니다. 114-02-59269 해서 등록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정보 있으면 등록하시고 없으면 넘어갑니다. 대표자 이름 김똘똘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자, 입금 계좌번호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수증 수치 거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규증빙을 수치하지 않더라도 금융계좌를 통해서 송금한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될 때는 입금 계좌번호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백두식당에 입금 계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합니다. 정보가 있으니까요. 국민은행 그래서 두 번째 있습니다. 자, 국민은행 예금주 김똘똘 그 다음에 계좌번호 등록합니다. 1234-5678-52 해서 등록하고요. 주소 정보 있으면 등록하셔도 되고 주소 없으면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자, 정보가 있으니까 등록하겠습니다. 중동로 300 해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300 이렇게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백두식당과 관련해서 영수증 거래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요것과 관련해서 가산세를 매기거나 또는 수치명세서를 제출하거나 할 때 정보가 사용이 됩니다. 자, 102번에 별별 중개사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있고요. 주소 있고 대표자 있고 그러니까 계좌번호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자, 홍길동 개인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등록했고요. 은행 정보 있으니까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교재 132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 영수증 거래처 등록은 기초정보관리에 영수증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일반 전표 입력이나 매입 매출 전표 메뉴에서 전표를 입력하면서 관련 거래처를 바로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영수증 거래처 등록에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표 입력에 거래를 등록할 때 바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영수증 거래처 등록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전표를 입력할 때 어떻게 연계되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 일반 전표 입력 쪽에서 설명드릴 때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 교육은 마치겠습니다.